네, 연이은 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집값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이 정점을 지난 뒤에는 하락폭이 둔화하면서 낙폭은 올해 하반기보다 줄어들 걸로 관측됐습니다. 관련해서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과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 기관들이 내년 집값 전망하고 있는데요. 오늘 나온 건 주택산업연구원. 내년 주택시장 전망 역시 암울하게 봤네요. 네, 전반적으로 가격 하락세가 지속이 되고 거래가 조금 올해보다는 늘어나겠지만 전반적으로 고금리 영향이나 경기 둔화 영향에 따라서 뭐 크게 개선되기는 쉽지 않다라는 전망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수치도 발표가 됐는데요. 주택시장 전체로 서울 주택 가격이 2.5%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내놨고 아파트 경우에는 서울이 4%, 전국적으로는 5% 하락률 보일 것으로 전망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 네, 아파트값 봤을 때 지금 서울 4%, 수도권 4.5%였는데 이게 올해 낙폭과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인 거죠? 네, 지금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서 올해 연말까지의 하락률 그리고 내년 수치가 이제 전망치로 제시가 됐는데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에는 미세하기는 하지만 올해보다 내년 하락률이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 지금 전망치가 발표가 됐고요. 상대적으로 지방시장의 아파트 가격이 올해보다 낙폭이 더 커지면서 전국적으로는 아파트 가격 하락률이 올해보다 내년에 조금 더 커지는 것으로 일단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보시면 일단 서울 고가시장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거래 절벽 상황에서 가격 낙폭이 올 하반기에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서울은 계속적인 하락세가 이어지겠지만 금리 변수 등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완만해지는 구간이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올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좀 분석해 볼 수 있겠고요. 발표 자료로 보면 지방시장은 내년에 더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서울 아파트값 내년 하락률을 4%로 봤는데요. 그렇다면 10억원짜리 아파트를 평균으로 하면 4천만 원 하락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체감할 때는 훨씬 더 크게 하락하는 것 같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실제로 전체적인 이제 평균 거래 가격에 따라서 저희가 지수를 잡기 때문에 개별 거래 사례에서 나타나는 낙폭과 단순 비교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연구 쪽에서도 실제 이제 평균적인 거래 변동률 보수적으로 잡는 지수와 실제 거래 사례를 가지고 이제 산출하는 실거래가 지수 같은 것을 차별해서 보는 부분은 있거든요. 실제로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일반 한국부동산원의 공식 통계 하락률보다 실거래가 지수의 하락폭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실제로 이제 개인들이 보실 때는 지수를 가지고 전반적인 추세적인 흐름을 파악을 하시고 예. 개별적인 가격의 변동은 저희가 실거래 사례가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온라인을 통해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같이 확인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도권에서 최근에 가격 낙폭이 컸던 뭐 인천의 송도 지역이라던가 가격 수준이 좀 커서 낙폭이 큰 서울의 이제 강남권 고가 지역에서도 실거래 사례를 보면 소위 이제 반토막이 났다라고 네, 표현이 네. 될 정도로 이제 거래 가격이 급락한 경우들도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뭐 전체적인 가격 하락으로 인식하기는 어렵겠지만 올해 4분기 넘어서면서는 낙폭도 크게 좀 증가하고 네. 가격 하락세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현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조금은 떨어진 것 같아요. 연 8%를 돌파할 걸로 보였었는데 지금 7% 초반대로 떨어졌네요. 네, 일단 물가 상승세라던가 금리 인상 속도가 조금 완만해질 거다라는 예측과 함께 채권 시장이 조금 안정세를 보이면서 금융채가 조금 안정되고 또 개별 은행권에서 금리 수준을 좀 관리하기 위해서 가상금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절하면서 네. 금리 상단이 다행히 더 가파르게 오르지는 않은 것으로 일단 시중 5대 은행 발표치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인상이 그렇다고 이제 끝나고 뭐 하락한다라고 인식하기는 좀
어려운 게 앞서서도 보셨겠지만 미국의 FOMC에 따라서 금리 네. 인상 수준이나 속도 같은 것들이 아직은 저희가 좀 확언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예. 변동성을 계속 좀 열어두고 시장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릴지 또 앞으로 내년에 얼마나 올라갈지를 보고서 이제 금리 상단을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청약시장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둔촌 주거 아파트 일반 청약이 향후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1순위, 2순위 평균 경쟁률이 5.45대 1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기대보다는 상당히 경쟁률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서울이 그렇게 대단지 공급이 원활하게 됐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재고시장 가격 급락에도 불구하고 새 아파트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네. 저 개인적으로도 이거보다는 조금 높은 경쟁 수준을 예측을 했었는데 경쟁률 자체가 많이 낮아졌고 실제 계약 상황에서도 좀 더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현장에서는 점쳐져서 예. 그야말로 재고시장의 하락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청약 시장에서도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이번에 이런 사실 서울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대규모 재건축 단지의 분양에서도 성적이 나빠지는 이제 냉각기라고 하면 주요 단지의 입지나 상품성, 분양 가격 경쟁력에 따라서 앞으로 청약 경쟁률이 좋지 않게 나오는 사업장이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겠고요. 당첨이 돼도 계약을 하지 않거나 혹은 계약을 해지하는 분들 또 미분양 사례 같은 것들도 앞으로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내년엔 청약 전략 어떻게 짜야 됩니까? 일단 정부의 공식 통계로 지금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4만 7천여 가구 정도, 약 5만 가구 육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말 연초에 올해 인허가 물량이 꽤 많았었기 때문에 밀어내기식 분양이 좀 더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금리 상황이나 이제 주택 시장에 대한 전망들이 안 좋기 때문에 네. 미분양이 좀 더 늘어나서 많게는 한 7, 8만 가구까지도 늘어날 우려를 하고 계시는 예측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청약 시장에서 좀 더 청약 통장을 쓰지 않고 관망하는 수요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확실하게 상품성이 있거나 분양가가 진짜 저렴하다, 가격이 주택 시장이 좀 안정되면 다시 오를 게 분명하다라고 네. 예측되는 곳에는 통장을 쓰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은 미달 사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한 청약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지금 서울 고가 지역은 분양 가격 12억 원 이상 되는 것들은 여전히 중도금 대출이 되지 그렇죠. 않으시기 네. 때문에 개인 자금 마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분들이 출연해서 하시는 말씀이 신중해라, 조금 기다려라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특히 미분양이 좀 늘어나면 요즘 이미 좀 그런 사업장도 나타나고 있는데 분양 가격 할인이라던가 뭐 옵션 품목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던가 중도금 대출을 무이자로 이렇게 제공을 한다던가 혹은 뭐 계약금의 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미분양 할인 마케팅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것들도 활용하시는 것들이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조금 서두르시기보다는 시장 상황하고 이런 뭐 건설업자, 공급자 측의 지원이나 네. 정부의 규제 완화 좀 더 지켜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금리 부담 때문에 월세 거래 비중이 지금 서울 아파트 40% 넘겼거든요. 내년에도 이런 흐름 계속 될까요? 네, 일단 금리 인상 레이스가 뭐 다행히도 내년 상반기 정도에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바로 하락하는 예. 구조로 가기는 어렵다라는 게 예측이잖아요. 고금리 수준이 상당 기간 유지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한다면 전세 대출 금리나 이런 것들도 내려오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서 고금리 상황이 전세 대출 어려움으로 연결돼서 결국 월세 선호도가 높아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월세 비중이 조금 높게 유지되는 상황들 이어질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해봤고요. 청약 전략도 들어봤습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